안인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공이 울렸는데 양쪽 진영에서 전면에 내세운 이 두 인물이 상당히 눈길이 갑니다. 네, 양측의 전략 싸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인선인데요. 국민의힘은 최연소 30대 초선 의원, 민주당은 관록의 보수 책사를 최전선에 내밀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대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후보들을 제외하면 선거 전의 두 얼굴인 겁니다. 진보 진영이 보수 책사를 내세운 것도 경험과 관록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이 최연소 초선을 내세운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이 선거 전면에 선거 잘 해온 그런 인사들을 자기 인사들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전략과 노림수가 양측이 비슷한데요. 먼저 후보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중 최고령이거든요.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투톱으로 올드한 이미지를 보완하고 강한 보수 이미지를 희석해서 중도 확장을 꾀하는 데 도움을 줄 카드입니다. 그러고 보면 김용태 의원이 오늘 여러 좀 상징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네, 오늘 국민이 놀랄 만큼 변화하겠다라고 한 뒤 오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첫 선대위 회의에선 계엄을 잘못된 거라면서 사과를 했고 당 역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잘못을 책임지우지 못했다고 또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보수 진영의 함구령 주제 같은 최상병 묘역도 참배했는데요. 수사 외압을 밝히겠다고 했고요. 이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부분은 사실 김문수 후보에겐 숙제 같은 거거든요. 네, 김용태 발탁의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선을 그을지, 긋는다면 언제, 어떻게, 어느 수위로 할지가 김문수 대선 일정의 핵심 사안이죠. 후보가 섣불리 말했다가는 지지층이 떠나가고 말하지 않았다가는 중도 확장이 불가한 일. 김용태 의원이 먼저 길을 트면서 김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네, 조금 이따 김문수 후보와 인터뷰가 예정됐으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이 부분도. 근데 김용태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도 친하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또 하나의 포석입니다. 김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죠. 김 의원은 이준석계로 분류되면서 과거 천하용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한 방송에서요. 비대위원장 내정 소식 듣고 단체 대화방에서 김 의원을 놀리기도 했다라면서 여전히 대화가 잘 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 제로라지만 물고 틀 만한 창구는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에 임명한 포석은 뭘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연일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중도 실용 노선, 통합에 적합한 리더가 이재명이란 말을 후보 본인이 아니라 관록의 보수 진영 책사가 대신하는 건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이 후보가 조갑제, 정규제 등 보수 논객을 끌어안으려는 것, 또 오늘은 홍준표 전 시장의 정계 은퇴가 안타깝다고 말한 것, 이제는 뭉칠 대로 뭉쳤으니 상대 진영까지 팔을 뻗치는 확장 전략입니다. 입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냐는 국민의힘 공격을 희석시키는 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부에서 역할이 좀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윤 위원장이 보수 쪽 인사들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대위 회의 때도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거용 얼굴마담이 아니고 통합의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선거 승리의 공식인 중도를 잡기 위한 패기와 노련미, 양 진영 선봉장끼리의 대결도 이번 대선의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인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